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대단원 3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미분법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소단원 1에서 몫의 미분법, 2에서 합성함수, 3에서 매개변수에 대한 미분법, 네 번째 문제가 음함수와 역함수 미분법, 다섯 번째가 이계도함수, 여섯 번째가 활용으로서 접선의 방정식, 일곱 번째가 그걸 사용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 여덟 번째가 방정식 활용하고, 아홉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인데요. 아홉 개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하고도 일정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수투를 좀 더 심화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분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함수의 극한, 즉 x-a분의 fx 빼기 fa의 x가 a로 한없이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a에 의한 유도된 미분계수 f'a라고 썼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존재성이 이야기돼야 되고, 그럼 이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극한에 대한 대수적 성질, 즉 합과 곱과 그 다음에 나눗셈, 차 이런 것에 대해서 극한값을 보존을 하느냐, 이 논제로부터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등등의 공식들이 나오고, 그다음 활용해서 이계도함수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겸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업하면서 좀 언급은 드렸는데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극한, 함수 극한과 함수 연속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수열 배울 때는 입실론 n 논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함수 극한에서부터는 미분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사실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증명이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이거 사실은 수트에서 이렇게 증명이 됐던 거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함수 극한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죠. 이대해 왔습니다. 이분은 혹은 연속은 함수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또한 함수 극한은 수열 극한으로 정의된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극한은 수열 극한으로 정의된다는 말은 수열의 판정법 있죠. 함수 연속,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미분 역시도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법 등등 있죠. 그런 것도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함수 극한으로 미분이 이제 정의된다는 얘기는 미분 역시도 대수적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런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었던 공식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곱의 미분법, 곱셈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수트에서 배웠다고요. 그 다음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몫의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제 미분에 대한 어떤 그 연산에 대한 그 보존성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단원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수열극한에서 온다라는 거죠. 수열극한에서 함수극한이 유도되고 함수극한으로부터 미분이 유도가 되니까 수열극한을 우리가 땡실하게 해놓은 게 전부 다 지금 이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 이제 드디어 수열 판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 함수극한에 대한 어떤 대수적 성질 있죠. 함수극한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존되는 거. 수열 판정법에서 우리 수열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미 보존된다는 거를 교과서에서 했었거든요. 몇 쪽이냐면 교과서 19페이지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 이거 일단 기억하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존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fx가 l로 수렴하고 gx가 m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fx 더하기 gx, 물론 x가 어떤 a로 가까워질 때 n을 무한으로 보냈던 것을 x를 a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똑같이 fg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까지. 이건 미분하고 다릅니다. 함수 극한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열 판정법을 증명을 해드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4층 연산에 대해서 극한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연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거죠. 연속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얘를 fx를 바꿔주면 f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 gx로 바꿔주면 얘가 ga가 되는 거고, 뭐 x가 a로 갈 때, 이 이야기를 하죠. gx도 x가 a로 갈 때.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fx 더하기 gx는 fx 더하기 똑같이 이제 함수 극한이 되니까 fa 더하기 ga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함수 연속도 똑같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함수 연속은 극한이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극한을 한번 엄밀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l로 수렴한다라는 함수 극한이죠. 얘를 이제 엄밀하게 지난번 입실론 n 논법 하듯이 그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래 우리가 함수 극한의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소개만 해드릴게요. 당연히 시험에는 낼 리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정의가 안 될 때 있다고 하죠. 정의가 안 된 점, 이 점을 우리가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에서 fa는 정의가 안 되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fx 값은 한없이 fa는 존재 안 하니까 이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하죠. fa라고 쓰고 싶지만 연속일 때는 그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가 fa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f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가 fa가 될 것 같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l이라고 기호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똑같이 입실론 밴드를 이렇게 들고 와요. L 근방에서 이렇게 입실론 정도, 뭐 예를 들면 거리가 한 2 정도,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수를 들고 옵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 때문에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작은 수가 존재한다는 건 알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밴드를 하나 딱 들고 오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입실론이라는 게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1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종속적으로 이 지금 F의 역상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되죠. 여기까지 당죠. 역상이라는 것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모든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빵꾸가 나 있을 거고 얘도 빵꾸가 나 있는 영역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영역이 이제 우리가 찾는 역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A의 거리가 델타가 되도록 하는 아주 작은 이런 게 있을 거죠. 뭐 1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델타라는 수는 이 1이라는 입실론 반경 안에, 그러니까 이 반지름 의존해서 결정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에 있는 모든 x 값들을 그러니까 이 영역을 fx로 걸어버리면, 물론 a는 제외하고요, 그죠? a는 제외하더라도 이제 파란 색깔 값들을 다 걸어버리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슈루루 이래 받고 또 슈루루 이래 받죠. 이래 받으면서 이 실제 함수 값들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입실론 밴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했던 거니까 얘를 좀 더 줄이는 거죠. 좀 더 줄이면 또 토낄 수 있죠. 더 작게 잡힐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다시 해볼게요. 더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더 작게 이 정도, 2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입실론 밴드를 들고 왔어요. L상의 거리가 엄청 작도록 한 거죠. 이게 이제 반지름이 한 2분의 1 정도를 하죠. 거리가 2분의 1 정도 되는, 얘를 이제 입실론 반경이라 할 겁니다. 임의로 이렇게 반경이 쫙 좁혀짐에 따라서, 물론 요 안에 들어오니까 아까 전보다 더 작게 잡아버리면 되죠. 델타를 이번에는, 그러면 또 2분의 1에 의존해서 더 파란색을 더 작게 잡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물론 이 반지름은 또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x를 걸면 또 이 작은 그 빨간 색깔 밴드 안에 쏙, 레이저 빔 안에 쏙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는, 극한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쭉 좁히면 그만 쭉 좁히면 따라서 델타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자연스럽게 임의로 모든 입실은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100분의 1일 때, 1억분의 1일 때 이런 모든 입실론 각각 이걸 이렇게 all이라고 쓰는 거죠. A의 거꾸로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는 요 입실론입니다. 이 반지름 어떤 델타라는 양수가 존재합니다. 이 입실론에 의존해서요. 그래서 어떤 델타가 델타라고 씁니다. 이걸 양수로서 존재한다. 존재한다 다음에 세미콜론 such that 뭐뭐 아래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원래는 써야 돼요. 근데 일단 생략하고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x하고 a 정역상에서의 거리죠. x하고 a 여기 있는 x하고 a 이런 모든 x들이에요. x하고 a의 거리가 우리가 잡은 이 반경 델타 보입니까?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레이저 빔을 건 거 있죠. 이렇게 작게 되면 레이저 빔을 건 얘들이 fx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를 걸면 x를 걸면 쇼로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맞죠? 물론 L은 아닐 수도 있지만 fx를 건 녀석들이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 fx를 건 녀석과 요놈이죠? 뭐일까요? 그 다음 L 요거죠? 상의 거리 fx하고 L 상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 절대값 쓰기로 했고 L 상의 거리가 우리가 임의로 잡은 이미 하나 딱 잡은 요 빨간 색깔 너무 작게 그렸다. 요 빨간 색깔 2분의 1보다는 작죠?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보입니까? 우리가 fx를 이 x하고 델타가 이게 델타거든요. 델타 a하고 델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델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x인 거죠. 이게 x하고 a가 델타보다 작다 이 말은 어떤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x하고 a 거리가 우리가 잡은 이 파란 색깔 반지름 있죠.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x라는 것은 요런 식이죠. 요런 놈들. 요걸 하나 딱 갖고 와서 fx를 걸면 fx가 요 검은 색깔 이 점 아닙니까? 얘랑 점선인 L 이 사이 거리는 검은 색깔이죠. 근데 입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점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은 색깔 길이가 작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이 fx하고 L 상의 검은 색깔과 점선 검은 색깔 거리가 우리가 잡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 극한의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겁니다. 이미 입실론을 쫙 줄인다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죠. 근데 이거를 동적인 현상,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원래 동적인 형태죠. 동적인 형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정적으로. 입실론 작게 하나 딱 들고 와봐라. 그러면 이 델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델타 A하고 델타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는 그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fx를 걸게 되면 fx하고 L상의 거리가 우리가 선택된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를 이제 입실론 쫙쫙쫙 줄여나가면 델타도 같이 따라가면서 줄겠죠. 입실론 의존해서 델타가 좀 각각 계속 존재하잖아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쫙 존재하면서 얘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fx가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의 원래 이제 정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적분이니까 조금 심화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입실론 n 논법은 이제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함수 극한의 혹은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기해 두시고요. 한번 가보죠. 하나 빠뜨렸네요. 왜요? 극한일 때는 A가 정의가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안 되어야만 하니까 X가 A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극한일 때는 이렇게 잡아주면 보세요. 0보다 크다 해버리면 이 0과 같다라는 것의 뜻이 x가 a라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x가 a가 아니어도 되니까 0보다 크다 해버리면 x는 a가 아니다 말을 함의하고 있죠. 이 말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극한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연속일 때는 이걸 지워버리면 됩니다. 연속일 때는 얘를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똑같죠? 연속일 때는 없애도 된다. 연속일 때는 없앤다. 없앤다. 차이가 있고 그럼 함수 극한, 함수 연속까지 한 번에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판정법, 수열 판정법도 함수 극한, 함수 연속 다 똑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열 판정법 쓰고 오겠습니다. 자, 써왔고요. 함수 극한 혹은 연속 똑같은 말인데 수열 판정법, 연속이면 L 대신에 FA로 바꿔주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극한만 해도 충분할 거라 보고, 얘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수열단에서 임의의 수열 xn에 대해서 정의역상의 수열이에요. 가정은 if 이 xn이 임의로 들고 온 xn이 만약에 가정이 a로 수렴을 한다면, n이 무한으로 갈 때죠. 한다면 함수를 건 수열, 정의역상의 수열이죠. xn이 l로 수렴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프로프를 해보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섞는 거예요. 지금 함수 극한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가는 방향을 해보죠. 증명 되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거 증명할 때 엄청 기뻤었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게 부정명제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됐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보면 좀 재밌어요. 가는 방향 해보면, 그러면 모든 수열에 대해서 xn이 a로 가면 fxn이 l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니까 가정은 xn이 a로 가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일단 써놓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물론 함수 극한에서는 가정 썼죠. 함수 극한에서는 xn이 a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열로서.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격점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연속일 때는 필요 없고 함수 극한일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연속일 때는 FA로 쓰면 되니까 파란색 써드릴게요. 얘도 FA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 외워갖고, 그러면 일단 극한만 보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 가정을 씁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보일 건 얘입니다. 박스 칠게요. 빨간색 쳤고, 얘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 이게 n이 무한으로 갈 때 아닙니까? 결국은 수열 극한의 정의거든요. 수열 극한이 L로 수렴한다의 정의는 이미 입시론에 대해서 어떤 large n, 큰 넘버가 n이 있어서 n 이후로부터 fxn과 L 상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보이면 돼요. 가정 두 개를 사용해서. 그죠?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입실론 하나, 이 녀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미 입실론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입실론을 양수로 하자. 이렇게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맛 때문에 입실론 하나 던졌는데 가정은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 가정 1 요거를 한번 쓰죠. 가정 1에 의하면 이 입실론에 대해서도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정의를 만족하죠.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런 델타요. 그래서 이 가정 때문에, 즉 이거 임으로 어떤 위에 있는 이 델타, 입실론에 의존하는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한글로 쓸까요? 네, 이걸 쓸게요. 델타가 존재한다. such that, 뒤에 건 그대로 쓸게요. x, 물론 지금 극한이니까 0 크다 x-a 델타 이면 fx하고 L 상의 거리가, 일단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리가 지금 좁다. 너무 좁다. 넘길게요. 썼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fxn과 L상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연속체적인 상황에서 입실론보다 작다가 된 거니까 xn을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끔 하는 xn이 이렇게 되도록 하게끔 만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가정은 하나를 썼고 이 가정을 쓰도록 합시다. 이 가정은 또 생각해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넘버 n이 있어가지고 수열이죠. n번 이후로부터 xn과 a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선택된 이미 양수 입실론보다 작다는데, 입실론 이미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수를 써먹을 만한 게 이미 선택된 이 델타밖에 없어요. 이 입실론이라는 숫자에 의존해서 이 구간 델타가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 델타에 의한 그 넘버, 그러니까 막 수열이 이제 A로, 이렇게 xn들이 막 갈 거잖아요. A로 이렇게 가는데, 이 양수 이후로부터 다 들어오게끔 하는 넘버 n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역상에서 이 양수를 델타로 잡자는 얘기죠. xn 이렇게 막 들어갈 거니까 A로. 그래서 이 델타를 그대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 자, 위에 선택된 이 델타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 양수 델타에 대해서 가정 2를 쓰죠.
xn이 수열로서 a로 수렴을 함으로, 물론 a는 아니면서 극한이라서 이므로 이제 수열 극한의 정의를 쓰죠. 어떤 넘버, 아주 큰 넘버 n이 존재를 할 거다. 이건 자연수죠. 존재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정의가 뭐였어요? xn과 a 사이의 거리가 xn과, 물론 xn은 또 a는 아니니까 0보다 크겠네요. 그죠? xn과 a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방금 선택된 이 양수 델타보다는 작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빨간 색깔을 보이는 게 목표인데 이 n을 그대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바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을 위에서 선택된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계속 쓰겠습니다. 위의 자연수 n을 그대로 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얘가 만족하는가 이건데, 지금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이 사실 때문에, 스타 때문에 xn과 a 상의 거리가 델타보다는 작게 되고, 왜냐면 이 델타라는 것은 결국은 입실론에 의존해서 선택된 델타죠. 근데 그 델타에 의존해서 또 n을 선택을 했어요. 자연수 n을. 그럼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xn과 a는 당연히 델타보다 작죠. 방금 위에서 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걸 만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xn도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해 버렸어요. 가정. 그래서 이걸 투스타로 할까요? 파란색 투스타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 파란 색깔 투스타에 의하면 결국은 xn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지금 요걸 만족했으니까. 그러면 fxn과 i상의 거리는 입실보다 작다는 게 이 가정 때문, 가정 1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xn과 엄청 설명을 지금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상의 거리가 입실보다 작다가 되면서 일단 가는 방향의 증명이 끝났어요. 재밌죠? 가정 두 개 탕 다 썼어요. 그죠? 그리고 결론 얘를 보인 거예요. 결론을. 다시 한번 정의대로 가볼게요. 입실론 양수를 하자. n을 선택을 하자.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fxn과 l 이상의 거리가 입실보다 작다. 밑줄이죠. 지금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헷갈리게 좀 지울게요. 결국은 지금 의존 관계를 보시면 이 입실론에 대해서 이 델타가 존재했고, 아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요 델타죠. 보입니까? 이 델타. 그 다음에 요 델타에 대해서 xn이 a로 수렴했으니까 이 넘버 n이 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n을 그대로 택하자 이 말이죠. 택하게 되면, 이 n을 그대로 택하게 되면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무조건 작게 되니까 수열 판정법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그래서 수열로 해석을 해도 이렇게 보면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고, 역도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필충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을 가보도록 합시다. 지울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지울게요. 자, 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얘는 필요하죠. 극한으로 합시다. 일단. 녀석도 똑같으니까 생략할 거예요. 증명은. 됐죠? 자, 역은 기류법 씁니다. 결론을 부정합시다. 즉, 얘가 아니라고 하자. 자, 썼고요. 이제 모순만 나오면 되죠. 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 이 명제를 부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얘 0보다 큰 거는 이야기했고, 지지부리한 거 좀 지울게요. 지워왔고, 이 명제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 생략된 게 하나 있댔어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x인 r에 대해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쌤이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찾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x인 r에 대해서 이 가정을 만족하면 이렇다라는 게 이제 이 명제의 기호적인 아무 생각 없는 어떤 이제 정의인데요. 그럼 이 박스 한번 쳐볼게요. 자, 박스 쳤고, 이 파란색 박스를 부정한 낫이죠. 부정한다는 게 얘가 L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법이니까 이 명제를 부정을 해서 파란색으로 밑에 한번 써보면
임의는 적당한으로, 적당한 임의로, 임의는 적당한으로 무조건 다 교체를 시켜주고 순서는 그대로 만족해주고 P이면 Q이다 꼴이니까 부정하면 P이고 not Q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해서 그대로 따라 씁니다. 임의는 적당한으로 어떤 적당한 입실론 존재한다. 그럼 존재하니까 얘를 입실론 제로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겠죠. 어떤 수니까. 어떤 양수가 이렇게 존재해서 세미콜론입니다. 존재 다음에는. 존재 다음에는 존재는 부정하면 임의입니다. 임의의 델타 양수에 대해서. 맞죠? 바꿔줬어요. 임의는 적당한으로 바꿨어요. 어떤 x인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이 x라는 것은 이번에 이 델타에 의존해서 존재하겠죠? 맞죠? 이 델타에 대해서 각각 존재하는 x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실제로는 델타에 의존한 어떤 실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면 세미콜론 such that P이면 Q이다 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 그대로 쓰고 0보다 크고 x-a가 델타보다 작고 이미 델타죠. 이미 델타보다 작고 and로 쓸게요. P이고 not Q니까 아니면 이렇게 삭갔을까요? 삭갔은 이고란 뜻입니다. 얘가 아니다니까 fx 델타죠. 실제로는 절대값 fx 델타 사실은 의존한 거야. 빼기 l이라는 놈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같거나 입실론 제로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부정이니까. not q니까 얘 반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and로 바꿔주고 and not q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호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순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되겠죠? 가정에서 어떤 모순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x 델타라는 녀석들 이 지금 일단 수열로서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입실론 제로는 양수니까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존재하니까 어떤 뭐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존재를 해서 양수인데 델타는 임의로 다 두고 있어요. 양수를. 그럼 모든 실수 양수에 대해서 x란 녀석은 델타에 의존해서 다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니까 그럼 하물며 당연히 임의 델타가 다 되니까 델타를 n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해될까요? 델타가 뭐 n분의 1일 때도 당연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델타를 먼저 쓸게요. 특히 이제 부정을 해보니까 델타가 n분의 1일 때라면 생각해보죠.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1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분의 1일 때는 x1, 뭐 1분의 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x1, 1, 1을 먼저 갈 거고, 1일 때. 그 다음에 요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일 때는 x 2분의 1. 근데 얘 그냥 x2라 씁시다. x2라는 게 존재해서 x2l 이렇게 될 거고. 3일 때는 델타 3분의 1일 때는 더 작아지죠. 그래서 x3분의 1에 의존해가지고 x3, 3을 만족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될 거니까, 그렇게 쓰죠, 그냥. 각각의 델타 n분의 1,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1 때는 각각에 대해서 x도 델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xn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죠? xn이라는 녀석이 실수로서 존재해서 0하고 xn이 만족하기 a가 델타를 만족하게 되면 특히 이 사항이죠. 이거 fxn과 제가 이것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정도입니다. 이거 증명하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부정명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판단한 거죠. 맞죠? 델타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되지 않습니까? 물론 원래는 n분의 1이라고 써야 되지만 x n분의 1을 써야 되지만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하죠. 이 가까이 대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제 살펴봅시다. 끝이 났어요. 이건 이고란 뜻입니다. 이고. 델타도 지금 우리 n분의 1이죠. 이것도 n분의 1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이제 배웠던 거 나왔어요. 수열 극한의 조임 정리 나왔습니다. 얘 조임에 의하면 어디로 가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제 0으로 가죠. 상수 수열이니까 0으로 가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수열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by 조임 때문에.
많이 했죠. 절대값이 0으로 가니까 xn 빼기 a도 0으로 가죠. 우리 많이 했고 절대값 기호로. 그래서 xn이라는 녀석은 a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죠. 물론 0보다 크니까 xn은 a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버렸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제를 이제 또 그 수열극한 대수성질 써서 비교 정리 써서 보내버리면 입실론 제로는 n을 무한으로 보내봤자 상수기 때문에 어떤 존재한 수잖아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입실론 제로 그대로죠. 그럼 얘가 수렴을 할지 발산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적어도 L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0으로 수렴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입실론 제로가 양수기 때문이죠. 근데 입실론 제로가 양수인데 이게 지금 같거나 크니까 극한 비교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수히 나오거든요. 만약 0으로 간다면. 그림을 이해되시죠? 극한 비교 정리잖아요. 수열 극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얘는 0으로 갈 수는 없어요.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fxn은 L로 수렴하지가 않아요. 이상. 그러면 모순이 난 거죠. 이거죠, 이거. 즉, 이는 모순이죠. 왜냐면 fxn은 xn이 a로 가게 되면 fxn은 무조건 L로 수렴해야 되는데 fxn은 L로 수렴 안 하니까 이거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류법이 증명이 됐죠. 좀 이거 아름다움 확 느껴지면 좋겠는데 안 느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뭐 이제 관계는 없는데 한번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사실은 미분까지 확 정리가 다 돼버리니까 이왕 입실론 n 논법 한 김에 요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요걸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명제를 부정해서 특히 델타가 n분의 1일 때 각각 의존하는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했던 쪼임 정리와 비교 정리, 이게 비교죠. 비교 때문에 이 모순이 나온다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아름답잖아요. 썼던 거만 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정리해 놓으시고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수투에서 이거를 증명을 입실론 델타 논법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수열하고 극한은 함수 극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지금 이야기됐죠. 여기서 연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열 우리 열심히 해놨으니까 수열의 대수적 성질로 아까 전처럼 그 함수 극한을 지금 증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녀석들을 보시면 결국은 얘가 kfx라는 함수가 a로 가납식 할 때 kl로 수렴하느냐 이걸 보이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입실론 델타 문법을 정의해야 되지만 xn을 a로 수렴한다고 해보죠. 맞죠? 그래서 xn은 a는 아니지만 a로 수렴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fxn이라는 녀석은 L로 일단 수렴을 하죠. 왜? 수열극한의 대수적 성질, 그러니까 수열극한의 그것 때문에 방금 했잖아요. 수열 판정법,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 때문에. 수판이라고 할게요. 수열 판정법. 수판에 의해서 지금 이 가정이 얘잖아요. 전체 가정이.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열에서 우리가 수열의 대수적 성질, 수대라고 합시다. 수대. 수열의 대수적 성질에 의하면 수열 대수적 성질에 의하면 이 fxn이라는 것도 수열이고 L이 이제 극한값이니까 수열의 대수적 성질 즉 교과서의 이쪽 19쪽의 1번 그쵸? 이 사실에 의해서 왜냐면 가정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fxn이 L이라는 가정이 된 거고 fxn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L 이렇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1번에 의해서 됐죠? 그러면 그렇죠. 19쪽에 1번 수대에 의해서 K에 이거 우리 열심히 했었거든 사실은 이 증명이 입실론 n 논법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입실론 델타로 안 넘어가더라도 얘가 지금 깔끔하게 처리가 돼버리죠. 증명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끝났다기보다는 그러면 봐. 얘라고 했더니 얘가 됐지. 그러면 또 다시 뭘 쓸 수 있어? 바이 수판 역방향이죠. 방금 했잖아요 증명. 바이 수판 역방향에 의하면 결국은 얘라고 결론 낼 수 있죠.
있어요? 이거라고 하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수판 또 다시 쓰게 되면 역방향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x가 kl이다 라고 함으로써 증명이 완료된다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fa로 바꿔도 연속된다고요. 그죠? 물론 이 a 날려주면 될 거고 fa 어? 왜냐면 함수 연속 똑같거든. 함수 극한이랑.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왔습니다. 이거 우리 수트에서 했던 거예요. 함수 fx하고 gx 곱이 xa로 갈 때 각각 l하고 m 혹은 알파, 베타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얘는 우리 어떻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죠? 사실 리미트가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l 곱하기 m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위에서 저걸 한 거로부터 수열로서 얘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맞죠?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이면 충분하냐면 xn 수열을 임의로 들고 오는데 xn은 a가 아닌 수열로서 얘가 만약에 a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자.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가정은 써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파란 색깔 가정 두 개를 써버리면 by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판정법이 가는 방향이죠. 지금 이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얘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인 거 보였습니까? 그래서 바이수열 판정법과 가정 파란 색깔 가정 두 개에 의해서 가1, 가2에 의해서 이게 가1이고요. 이게 가2입니다. 됐죠? 뭐라고 쓸 수 있죠? 해볼까요? 그렇죠? fxn이 따라오죠. 어디로 가요? 수열로서 공격상의 수열로서 이렇게 가고 또 gxn이 어디로 가죠? 수열로서 m으로 수렴합니다.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죠? 19쪽이죠. 19쪽에 3번이었나요? by 수열의 대수적 성질이죠. 기본 성질.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 성질이. 다 이걸로 끝이 나잖아요. 수열의 대수적 성질, 즉 19쪽에 3번에 의해서 한번 가볼까? 19쪽 3번이 맞나 모르겠다만 4번이네. 4번에 의해서 맞죠? 이거 했었다고. 그래서 19쪽에 4번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요? 곱이 우리가 L과 M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에 의하면 그러면 수열로서 수열의 곱 fxn과 gxn의 곱이 어디로 가죠? L 곱하기 M으로 간다고 했다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xn이 A라고 했더니 fxn, gx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L 곱하기 M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다시 이제 수열 판정법의 역방향을 쓸 수 있죠. 수열 판정법에 의하면 정의죠. 사실 정의라고 봐도 무방하다 했어요. 수열로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이제 모든 함수를 다 수열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물론 미분까지도요. 미분도 어차피 함수의 극한이니까. 증명이 됐죠.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함수 극한도 될 거고, 응? 그 다음 수열 극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GA. 그럼 똑같잖아요. 똑같죠. FA. 왜냐면 수열 극한이니까. 함수, 그러니까 극한이니까 얘만 없애면 되잖아. A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써보면. 얘는 FA가 될 거고. 얘는 GA가 될 거고. 연속의 수열 판정법도 똑같잖아요. 되잖아요. 방금 했으니까. 얘는 FA, GA니까. FA, GA.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속도 막 곱이 있고, 막, 뭐, 차가 있고, 뭐, 덧셈이 있으면 항상 가정이 연속,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일 때만이 곱이 돼서 연속이다. 왜냐면 이게 연속 정의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덧셈도 마찬가지고.
맞죠? 항상 가정이 수열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연속도 마찬가지, 극한도 마찬가지, 미분도 마찬가지. 항상 가정이 각각이 연속이든 미분이든 뭐 극한이 존재하든 이런 가정을 만족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미분을 배우기에 앞서서 미분은 함수 극한으로 정의가 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또 역시나 대수적 성질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결국 미분이 극한으로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다는 얘기는 함수 극한이든 연속이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수적 성질이 중요하다. 근데 얘는 역시나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야기가 용이해진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했었고, 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것도 다 배웠고 하기 때문에 뭐 복습을 제가 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오늘 했던 거를 약간 연습 삼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조건 볼 수 있다는 거, 수열로서 돌려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께 숙제를 내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과연 한 점에서만 연속인 함수는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미분불능인,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불능인 함수가 글씨가 엉망이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분불가능인 함수가 있을까?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인 함수가 있을까? 0번.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f'x가 양수다 이라면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만 이거는 이제 어떤 구간에서, 그죠? 뭐 A하고 B 사이에 어떤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F'A 한 점에서만, 만약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점에서만 양수라고 하면 어떤 적당한 작은 구간을, A 근방의 아주 작은 구간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F가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일까? 지금 질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불연속인 함수가 있을까?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있을까? 또 보자. 어떤 질문이 2번 다시로 모든 점에서 연속 안 돼도 됩니다. 미불인 함수가 있을까? 그럼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불연속인 함수가 있을까? 이런 거 충분히 질문할 수 고민되지 않았어요. 그죠? 또 봅시다. 네,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빨리 마쳤죠? 안녕.